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싱글로 살기 3부. 당신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곳에 사과나무 밭을 일굴 그 씨앗 말입니다. 하지만 아론, 나는 의사도 예술가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그저 조용히 내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당신 인생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당신은 거리에서 병약자가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거나 같이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나 이웃을 보고 웃어주거나 길거리에 개를 쓰다듬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하면 그들도 그 다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할 테고, 그렇게 사랑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충분해, 나는 장차 사과나무 밭이 될 사랑과 친절함의 사과나무 밭이 될 씨앗이다 라고 알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 싱글로 살기로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론, 내가 말했다. 인간은 대부분 파트너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의 인간 경험이 대체로 이렇게 설정된 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살지 않는 다른 행성들도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인간이 포유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포유동물은 같은 포유동물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특정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개별 의식들이 사는 다른 차원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차원을 행성이라는 단어로, 또 그곳의 존재들을 사람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싶지는 않군요. 이 개별 의식들은 수많은 존재들과 뒤섞이며 수많은 형태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느끼는 친밀감과는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진화한 존재들은 인간처럼 개별화된 형태를 취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요. 이 존재들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경험하는데 더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오감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남들과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인간, 다른 모든 존재들과 하나이다. 분리의 착각 속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일은 분리의 착각을 경험한 다음 깊은 깨어남을 통해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포유동물 형태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리의 착각 속에 빠져야 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그 분리 없는 존재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분리의 착각을 경험해보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니까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벗어나는 것에 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모두가 하나임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심오한 자각에 이르게 된다. 하나임이 아닌 다른 것을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임이 무언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진가를 온전히 맛볼 수도 없다. 아무리 착각이었다 하더라도 분리를 인식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임이 아닌 것과의 대조를 통해 하나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분리의 착각은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강렬한 감정들도 맛보게 한다. 지구 차원에서는 대부분 강렬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나아가 그런 감정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내가 물었다. 아론, 지구에서의 생을 마치고 영혼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지구에서 육체를 갖고 만났던 파트너들과는 어떤 관계를 이어가게 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아론이 대답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정말 영혼에게 물어야 할 질문일 겁니다. 지구에서는 서로 아주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어도 저쪽 세상에서는 서로 짧게 인사만 하는 관계로 정말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저쪽 세상에 먼저 건너왔다면 다른 한쪽이 건너올 때 그를 맞이하며 변환의 초기 단계를 잘 통과하도록 도운 뒤 자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로서 어디든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서로 매우 가까운 상태로 남아 저쪽 세상에서도 깊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커트 같은 사람도 있지요. 커트의 한 측면은 인간으로서 여러 생에서 타인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으며 따라서 지금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을 뛰어넘으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커트에게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아는 깊은 영혼의 측면이 있죠. 저쪽 세상에서는 커트와 이번 생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같이 웃고 또 울기도 하는 매우 따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음 생에서도 계속 만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캐시도 다시 태어나 커트와 사귀거나 결혼하겠다고 기꺼이 결심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학대 행위에 맞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커트가 학대라는 자기 안의 폭력성을 극복하도록 사랑 어린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학대의 폭력성을 가진 채로는 자신도 타인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캐시가 그렇게 할 것이다 혹은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캐시, 강요는 없어요. 모든 계획은 당신이 기꺼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물론 길잡이 영들이 당신에게 다음 생에는 커트를 지지하는 팀에 들어가 역할을 맡을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캐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깊은 관계가 찾아온다는 걸 믿으세요. 깊은 관계는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의 성장을 가장 원하죠. 아론은 지구가 수천 년 동안 3차원 행성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지구는 이제 4차원 상태로 나아가고 있고 이후 5차원의 행성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의 진보, 하나로 합쳐짐, 자신만의 힘을 갖고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합쳐진 전혀 새롭고 빛나는 무언가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바뀔 때 지구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번 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었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에게 집의 마당이나 가까운 공원에서 나무 한 그루를 찾아 그 옆에 앉아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나무를 끌어안아도 보고 그 나무와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그 나무와 친밀함을 나눠보세요. 그 아래 풀밭에 앉아 흙을 느껴보며 땅하고도 친밀함을 나눠보세요. 당신 안에서 흙의 요소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곧 땅임을 알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그 다음 하늘을 올려다보고 호흡하면서 당신이 공기 요소로 이루어졌음을 인지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물 위에 몸을 띄워보세요. 당신 주변을 감싸는 그 물을 느껴봐요. 그리고 당신 몸속의 물을 느끼고 그 물 요소가 당신과 얼마나 친밀한지 알아차리세요. 태양의 불기운을 느끼고 당신 안에서 그 기운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불 요소와 당신이 얼마나 친밀한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 주변 세상과 당신 안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당신 자신과 또 당신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점점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눠봅니다. 외부 요소들과 친밀해지면 그리하여 외부와 내부의 구분을 버리고 둘의 하나됨을 허용하면 많은 기쁨이 뒤따를 겁니다. 당신이 몸과 외부 요소들에서 그와 같이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나면 다음 단계는 친구를 찾는 겁니다. 그 친구가 꼭 연인이거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 기꺼이 실험해 볼 준비가 된 친구면 됩니다. 그 친구에게 당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 요소들의 친밀감을 키워가 보라고 요청하세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길잡이 영이 함께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영원 계획을 이번 생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중에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러했어야 함을 믿고 그 계획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도 분명 가장 중요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완벽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다고 할 때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건 뭘까요? 아마도 저 사람이 내 진짜 속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당신 자신도 아직 기꺼이 인정할 수 없는 당신 안의 깊은 속마음, 때로는 미움과 두려움 또는 탐욕으로 물든 그 마음 말이에요. 내 속이 엉망인 걸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엉터리면서 아름다운 사람인 척 그렇게 영원히 속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차라리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그만두는 게 나아. 누구에게나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에요. 당신 안에 그림자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치유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그림자를 보고 당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요. 당신 안의 그림자를 두려워 마세요. 그 그림자가 당신의 관계를 망치게 놔두지 말아요. 다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꼭 간직하세요. 당신 안의 빛이 그림자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어요. 당신이 그 빛 속에서 살 수 있고 파트너도 자신의 빛 속에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축복과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 원치 않게 오랜 세월 싱글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진화의 여정 어디쯤 와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관계를 피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흐름, 자기 가슴이 열려 있는 곳, 자기 인격체가 원하는 것, 자기 영혼의 목적, 이것들이 모두 어디서 합쳐지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영혼과 인격체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고 방금 말한 것들이 어디서 합쳐지는지 혹은 합쳐지지 않는지 혹은 합쳐지도록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속담에도 있듯이 어디에 서느냐는 먼저 어디에 앉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3차원에 앉은 인간이라면 생의 대부분을 싱글로 서기를 원할 리도 열망할 리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건 외롭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이 비물질 영역에 앉은 영혼이라면 수십 년을 싱글로 산다는 것은 확장과 치유를 위한 기회, 지혜의 획득을 위한 진정으로 귀하고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고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는 둘 다 맞다. 전자는 저항과 괴로움을 부르고 후자는 받아들임과 평화를 부른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훨씬 더 고양된 영혼의 관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인간으로서 우리의 여정이 지극히 편해지고 그 배후의 교훈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덜 힘들게 배울 수 있다. 인간 경험 중인 영혼은 아주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때론 알아차리기 힘든 조건하의 대상이 된다. 조건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며 평생 계속된다. 우리는 늘 있어 온 그런 조건화에 적응해서 더 이상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물론 좋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부모나 교사,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애정관계의 장점들을 극찬한다. 대중매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고 암울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조건하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가기로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면 그것은 매우 용감하고 대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태어날 시간과 장소를 고른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속의 사회가 어떤지도 볼 수 있다. 캐시는 애정관계에 거의 집착하는 사회에 자신이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유도한 기억상실 상태, 장막에 가린 그 상태에서 캐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잊은 채 수십 년을 살았다. 인간의 내재하는 결핍감과 상호의존성이 자신과 겉보기에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의 자리를 대체했다. 깊은 갈망과 외로움의 시간들이 내면의 온전함을 잊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됨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미 자신이 사랑임을 아는 영혼이 대체 왜 다시 무대로 내려와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배우들이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망각한 채 이런 연극을 펼치는 걸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된다. 누구와도 애정관계에 있지 않았던 그 긴 세월, 캐시는 내면으로 향하는 영웅의 길을 걸었다. 의식과 명상을 통해서든 그저 나무 아래에 앉아 온전히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든 캐시는 자기 안에 내재하는 아름다움, 사랑으로 가득한 깊은 본성, 그리고 자신의 신성, 곧 이 지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축복하는 자신의 신성을 기억해냈다. 애정관계 없이 생애 대부분을 살아온 덕분에 캐시는 아론이 말했듯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받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탄생 전 계획 중 하나였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타인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을 받고 세상은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비쳐 준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인정해 주지 않은지 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그런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되비쳐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 바란다. 지구는 우리의 학교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깊은 치유를 낳지만 자기 용서야말로 자기 사랑을 도와주는 진정한 산파이다. 아론이 말했듯이 말 그대로 인간적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용서의 반대인 자기 비난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에너지로 자신을 무장시킨다. 이때 우리의 오래된 영혼은 사랑 가득한 파트너 대신 자기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파트너를 계속해서 초대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결과 에너지 무장을 풀게 하려는 영혼 수준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한 어머니가 말했듯이 캐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을까봐 두려워 파트너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이다. 캐시가 애정 관계라는 방해 없이 내면으로 향하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때 이번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언젠가는 자기 사랑을 충분히 키워낼 것이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캐시는 자신이 늘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캐시의 에너지 진동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파트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아론이 캐시에게 말했듯이 캐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이다.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의 성장에 가장 좋을 때에는 캐시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있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캐시는 누군가를 바로잡으려 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과 부정적인 것들에 자비심을 담아 싫다고 말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싱글인 것이 영혼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때에는 캐시는 혼자였다. 그 시기 동안 캐시는 내면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웠고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재발견했다. 어느 쪽이든 각기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완벽했다. 캐시는 정확하게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설령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얻었다. 영혼의 눈을 통하면 그 완벽함이 분명히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